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심리 읽어주는 스토리 놀이치료사 유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처음부터 속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았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속마음을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될 텐데, 그래서 보다 민감하고 예민한 아이일수록 그 반응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돼서 더 자기의 진솔한 감정 표현에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에 표현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중요한 사람한테 나의 힘든 얘기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들이, 정말 좋은 이야기 많아서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때론 한 번은 표현할 수 있을 법한도 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듣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자기중심적 성향들이 막 강해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하게 돼요. 어느 순간은 기점으로 했을 때 우리 엄마가 진짜 싫어했어? 아니면 엄마가 진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 아니면 너무 혼났어? 라는 기억들 얘기해도 뭐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아이들이 점점 속마음을 감추면서 거짓된 자기를 표현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일반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어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막 드러내는 시기인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타인의 입장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 강한가? 그래서 모범적인 모습, 옳은 행동, 착한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강한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모범적인 아이라고 한다면 자기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타인을 의식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상 내 속마음과 다르게 주장을 못하는 것도 있고요. 타인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정작 자기의 기분을 헤아리지 못한 모습이 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적절하면 다 좋아요. 그렇죠? 적절하게 눈치도 봐야 되는 것이고 적절하게 타인의 입장도 맞춰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정도를 벗어나서 매번 너무 빈도가 작게 한다고 한다면 결국 자기를 돌보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 아이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뭐든지 적절하게 자기 주장도 하면서 요구도 표현하는 것,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여러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양육자 어머니께서는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가 진짜 원하는 바가 뭘지 속마음을 털어놓기 위한 대상이 되시도록 해야 돼요. 다그치듯이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보다는 그때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개방형의 질문 형태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경험했던 감정들을 수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한 번에 되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방식들이 어느 한순간에 되어지진 않아요. 근데 연습을 통해서는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아이가 내가 지각한 경험한 감정들을 수용해주는 끈을 절대 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형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속마음을 털어놓게 하세요. 만약에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는 말을 나눠볼 수도 있어요. 그 소원이라고 한다면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반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 가장 기쁘게 하는 말들, 내가 가장 기쁠 때는, 슬플 때는, 화가 날 때는, 짜증날 때는, 걱정되는 것들을 나눠볼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 인형을 통해서. 내 얘기가 아니라 인형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부담감이 좀 적어지고 인형의 얘기를 통해서 자기 얘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경험해주는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1대1 데이트를 즐기세요. 이때는 어떤 키즈 카페를 가거나 어떤 다양한 놀이 경험을 제공해 준다라기보다 그냥 소소하게 같이 과자 사 먹으러 갈 수 있는 거고, 간단한 수준에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30분이라도 차를 마신다든지 이런 간단한 시간들을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아이와 특별한 놀이 시간, 놀이 시간이 아니어도 특별한 시간들을 가져서 조금씩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전의 이야기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유하는 과정 중에 나의 진짜 속마음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거고, 또 나의 기대하는 바, 슬펐던 일, 속상했던 일들도 자연스럽게 나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 한 번씩 삼형제 중에서 한 명씩 일찍 데려온 날을 좀 정하긴 해요. 아주 30분이지만 그래서 빵집에 가서 같이 빵을 먹던가, 빵 먹으면서 간단하게 게임을 하던가, 끝말잇기를 하던가, 얘기를 나눠보던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으면 둘이 가서 같이 숙제를 거기서 해보던가 등을 계획을 해보면, 큰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결코 헛되진 않는구나 라고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이와 이런 여러 소통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차곡차곡 진솔한 관계는 쌓여지는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심리 스토리는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더 다양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이치료사 윤이었습니다.